뇌가 핵 노른자 땅이니까 제발 몸에 충격받는 운동 하지 마 이거였어. 명상하는 사람들, 자기 생각을 곱씹어보는 사람들, 성찰하는 사람들, 생각하는 훈련하는 분들은 결국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비율에 비해서 뇌가 현저하게 작아진다면 그러면은 둔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뇌도 둔하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 습관들이 있다면서요. 특히 뇌랑 관련해서. 그렇죠. 네. 가장 이분들이 하지 않는 습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네. 아무것도 안 했으면 안 했지 머릿속에 정크를 넣는 걸 하지 않습니다. 오, 머릿속에 정크를 넣는다. 네. 시험 통과를 위한 목적성에 맞는 공부를 하고 정보를 발췌하고 정리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막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분들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다루시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많죠. 네. 근데 그분들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에 부합하는 행동과 생각들을 합니다. 딱 필요한 것만 좀.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또 악한 성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뱀같이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예, 좀 고전의 말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 네.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네. 그래서 항상 내가 목표가 무엇인지 결국 그럼 이걸 잘하려면 내가 전쟁에 나와 있는 군인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편합니다. 군인이다. 전쟁한다. 네. 내가 지금 탄창에 총알이 M16이 있는데 100발밖에 없는데 그냥 난사하겠습니까? 그럼 따라라라 다 써버리고 죽겠죠 이제. 그리고 아무데나 쏘면은 소음기도 없는데 나 여기 있어 알리는 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계산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적과의 싸움에서 이길 것인지 내 인식이 잘 된 상태에서 적이 누군지를 잘 인식하고 내 안의 생각에서 어떤 것이 적인지를 잘 인식해서 잘 분배하는 부분들, 전략을 잘 세우는 부분들이 바로 부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습관이에요. 그래서 부자들이 부자가 된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같은 논리로 부자가 될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참 네. 재밌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좀 성선설을 좋아한다든지 또 순진한 어떤 그런 면모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되겠지. 그다음에 준비를 크게 하지 않고 총도 그냥 준비를 안 하는 경우. 저도 이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전쟁 예시를 좀 많이 드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가면 죽는다. 전사한다. 그래서 반드시 준비를 하고 계산도 좀 하고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슷한 얘기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뷰했던 저자분 중에서 게리 클라인 박사님이라고 사람이 인사이트가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짧은 순간에 의사결정을 어떻게 고급스러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의사결정 학에서는 짧은 시간에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어렵겠죠. 근데 그분은 엄청나게 이제 상을 받고 그분이 어떤 프리모텀이라는 것을 창시하셨는데 네. 그게 인간의 어떤 사고법이거든요. 네. 그것에 대해서 누가 얘기했냐면 데니얼 카너먼이라고 하는 네. 그 노벨상을 받은 분이 이분을 언급하셨어요. 그 정도로 그 서로 이렇게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의 그런 분인데 결국 이 게리 클라인 박사님이 결국 행선이 어떻게 됐냐? 학회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어요? 미국 네이비에서 불러가지고 해군에서 네이비. 불러가지고 우리 군사 양성 좀 해줘. 돈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됐어요. 결국은 배워서 남주냐? 배워서 어디에 쓸 거냐? 내가 지금 공부하고 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써서 어떤 결과를 낼 것인가가 전쟁에 딱 맞추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평생 연구하신 것도 미국 국방력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야, 이게 스트래터지라는 개념이 우리가 그냥 막 쓰고 있지만 사실 전쟁에서 또 차용해온 개념이고 여기 원래 이제 시스템 1, 2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 얘기는 또 해주지 않으셨는데 요것도 얘기도 한번 해주실까요? 시스템 1, 2에 대해서. 일단 뭐 시스템 1, 2의 개념은 그러니까 직관이냐 아니면 내가 생각해서 내뱉는 것이냐 라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전두엽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되게 좋은 일이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좋은 일이 있다는 걸 내가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왔는데 알고 보니까 오늘 엄청 좋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결혼 기념일이야. 아니면 뭐 오늘 생일이셨어요. 아니면 옛날 5년 전에 해놨던 투자가 오늘 대박이 났어요. 근데 그거를 오자마자 5초 만에 알았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좋은 말 해야 되잖아요. 딱 나와줘야죠. 네, 그러니까 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반응의 말들을 정리를 해보면 전두엽에 이미 담겨져 있는 말밖에 안 됩니다. 적합한 표현을 못해요. 못한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 사람이 적합한 표현을 하고 항상 축하해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특화된 사람이라면 말을 잘하겠죠. 근데 와 대박. 이거밖에 얘기 안 돼요. 그게 전두엽의 한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겠죠. 그래서 전두엽은 정보를 담는 데 특화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여기 앞에서 그 미래를 구상하는 데 특화된 겁니다. 미래를 구상한다. 그래서 시스템 1이라고 하면은 직관적인 거.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내 안에 잘
들어있는 기본 사고 체계, 나라는 사람의 성격 그런 것들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시스템 1적인 사고인 거죠. 네. 근데 시스템 2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네. 의사결정을 좋은 걸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내가 해왔던 대로 그대로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네. 특히 자본이나 네. 뭐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어떤 중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거는 좀 생각해봐야겠네. 전혀 나답지 않은 생각을 또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울트라 셀프 개념으로 조금 돌아가서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던가 이미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나를 정서적 정신적 사춘기를 이미 여러 번 겪어본 분들 탈자신이 자연스러운 분들은 의사결정을 좀 더 잘할 확률이 높죠. 그럼 이게 성공을 하신 분들이 보면은 시스템 1 좀 직관적 사고를 잘 하시나요? 아니면 조금 논리적 리플렉티브한 사고를 잘 하시나요? 일단 시스템 1에 들어있는 기본 소프트웨어가 좋죠. 어떤 식으로 좋은 거죠? 많은 시도를 해봤기 많은 때문에 시도를 해봤다. 무엇이 먹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왜요? 그럼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성공해야 돼요. 빵집을 열었는데 성공해야 돼. 그렇다면 빵집을 내가 12개를 브랜드를 열어봤는데 그중에 2가지 정도만 이렇게 해서 성공하더라라는 요인들을 분석해서 알고 있으면 그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게 시스템 1이 되는 거죠. 시스템 1죠. 시스템 2에 대한 비중은 좀 어떤가요? 성공하시는 분들은? 그 비중에 대해서는 제가 측정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측정 안 되겠죠. 네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스템 2는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고 있다.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메모부터 시작해서 기록을 통해서 항상 하고 있죠. 분석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대기업들은 이런 시스템을 아주 잘 갖추고 있죠. 네. 분기별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연봉 협상할 때도 나의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시스템 2를 기반으로 해서 리플렉티브해서 이 사람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는 거죠.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사람은 오늘까지 내가 경험하고 생각했던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상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걸 상상해 보세요. 지금 최고로 잘 된 걸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 얼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1억이요. 어떤 사람은 10억이요. 그럽니다. 근데 그 액수를 보고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겨우 10억 벌 거야?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돈 조금 번다고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 경험이. 그렇죠. 네. 그래서 상상이라는 것도 선 경험에 기반해서 그 다음 걸 상상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마인드의 그 디자인이에요. 재밌네요. 상상이란 무한대일 것 같지만 실은 내 경험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다. 상상은 무한대인데 상상하라고 내버려 두면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결국은 시스템 1에 기반한 시스템 2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게 저는 수험생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조금 여담일 수 있는데 수험생분들이 뭘 많이 하는지 아세요? 시스템 2만 단련을 해요. 자꾸 천천히 푸는 거. 논리적으로 몰랐어요. 생각하고 종일 그것만 해서 제가 그래서 시험은 근데 어떠실까? 근데 시험은 직관적으로 푸는 거거든요. 딱 보고 답이 안 튀어나오면 끝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시험은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고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어려워지는. 완전 이거 수능 외국어 영역 느낌인데요.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게 네. 사실 이거를 2주일 주고 풀려면 다 풀어요. 공부를 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그 제한 시간 60분, 박힌 시간 빼고 나면 대부분 시험 70분이거든요. 60분에 풀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그럴 때 리플렉티브하게 하나하나 읽고 분석하고 이거는 사실상 잘 안 돼요. 또 이런 얘기들도 좀 기억이 남거든요. 93 나라의 사람들을 83,000번을 뇌를 스캔한 정신과 의사 분께서 뇌를 개조하는 방법이 있다. 그렇죠. 이거 너무너무 솔깃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의 어떤 발견이 엄청나다 생각해요. 왜냐면 이분도 사실은 이제 갑자기 성격이 돌변한 자기 조카 때문에 이제 이런 안 그래도 의사이기도 했지만 이런 연구를 시작하게 되신 거고 사람이 진짜 바뀌어? 사람 바꿔 쓰는 거 아니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네. 그 성격 바뀌었어. 쟤는 못 쓰래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자기 조카, 특히 폭력을 행했으니까 그런 조카를 너무 이제 가엽게 안타깝게 여겨서 뇌 스캔을 해보니까 원인이 있었다라는 거죠. 원인이 뭐였나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갑자기 돌변한 원인은 이제 뇌의 한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뭐 이분이 얘기하기 전에도 이제 뇌과학책에서 항상 나오는 단골 인물이 있죠. 피니아스 게이지라고 해서 여기 관통해가지고 성격 바뀌고 막 이 얘기 하는데 그것까지 가기에는 너무 특수한 케이스고 모든 사람한테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이분이 뇌를 개조하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뇌가 핵 노른자 땅이니까 제발 몸에 충격받는 운동 하지 마 이거였어요. 몸에 충격받는 밀식축구 운동 같은 거 하지 마라. 복싱 이런 것도 굉장히 위험하게. 그렇죠. 그래서 그 뭐라고 하죠? 펀치 드렁크. 펀치 드렁크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뇌개조법이 상당히 저는 이렇게 뭔가 아까 말씀하신 이 무서운 장면 생각나고 그랬는데 그런 게 아니네요. 네. 그래서 명상하는 사람들, 자기 생각을 곱씹어보는 사람들, 성찰하는 사람들, 한 줄이어도 되니까 일기 쓰는 사람들, 생각하는 훈련하는 분들은 결국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진짜 인지를 못하고 있었죠. 우리가 먹고 사고하고 이런 것들이 다 생존을 위한 이런 어떤 지금의 보이지 않는 위협들을 뚫고 나가는 어떤 하나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하나만 더 덧대어 말씀드리자면 비만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비율에 비해서 뇌가 현저하게 작아진다면, 그러니까 몸이 커지면 뇌가 현저하게 작아지겠죠. 네네. 그러면은 둔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뇌도 둔하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공룡 같은.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이제 첩이한 거 저도 이제 더 지금 조심하고 있지만 허리 디스크 때문에 살이 많이 쪘었거든요. 네네. 예, 근데 계속 걷기를 하신다던가 뭔가 움직이는 걸 하는 게 정말 좋아요. 야, 이게 비만이 그런 내적인 의미도 있는 거네요. 그럼요. 네. 그래서 뭐 사실 뭐 강남은 가더라도 살찐 분들 많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 특유의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 카페를 가더라도. 그런데 너 비만이고 뚱뚱해서 보기 싫어 뭐 이런 미적인 게 전혀 아니라 그냥 자기 뇌 더 나은 사고와 발전을 하고 돈이 되는 발전, 그리고 문제를 딱 직관적으로 풀었을 때 답을 빨리 찾는 그런 능력. 어쨌든 나한테 플러스 되는 능력을 위해서는 나는 이걸 할 수밖에 없어를 꼭 아시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조던 피터슨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네 방부터 치워라 이런 얘기 하셨는데 네. 저는 그냥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걸 제발 해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걸 네. 왜요? 네. 그러니까 수면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죠. 네. 네, 근데 정상적인 분들은 괜찮은데 네. 이미 정서적으로 좀 많이 초토화되신 분들 좀 있어요.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맞아요. 가정 환경 때문에 이런 네. 분들은 좀 정상범위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분들인데 네. 이런 분들은 공통적으로 수면 장애가 있어요. 네. 새벽까지 잠 안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네. 일찍 못 일어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꼭 일찍 몇 시에 일어나서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새벽 2시 이전에는 주무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이유가 있나요? 11시부터 제가 알기로는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보수적으로 얘기할게요.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몸을 회복하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 회복 안 된 상태에서 그 다음날 아침에 삼계탕을 먹고 보신탕을 먹어도 보신탕이 아닙니다. 몸을 보신하는 몸을 건강식을 먹어도 네. 저는 그게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한편으로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거는 갑자기 이제 미국도 계시다 오셨으니까 엑스맨도 좀 생각이 났었는데 우리 왜냐면은 엑스맨 보면은 네. 엑스맨이 된 계기도 되게 황당하잖아요. 부모님들이 핵 전쟁 이후에 핵 맞고라니 어떤 약물을 잘못 써가지고. 네. 근데 그치 천재, 자비어 박사 이런 사람들 보면 뇌가 완전 엄청난데 약물을 쓰지 않아도 뇌를 잘 쓸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약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약물을 잘 쓰려면은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관리를 잘해서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잘 흐르도록 하는 게 약물을 내추럴하게 잘 쓰는 방법이죠. 내추럴. 내 안에 약물 효과를 내는 호르몬이 이미 있으니까. 도파민도 있고 그거 하나고요. 두 번째 측면은 음식이죠. 음식을 잘 먹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약간 그런 플라스틱 용기에 대해서 좀 많이 민감한 편이에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환경 호르몬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저는 안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색소 같은 거 들어가는 음식 최대한 좀 지양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두를 너무 좋아하는데 만두를 꼭 이렇게 뜨거운 상태에서 이렇게 플라스틱 용기나 스티로폼 용기에 담아주잖아요. 진짜 그분 저 기억하실 거예요. 그 만두집 사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요, 저만 그때 갈 때마다 스테인리스 용기 들고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 왜 오늘 안 갖고 와서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저는 항상 스테인리스 냄비 들고 다녔었거든요. 아까 우리 세로토닌 얘기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음식 같은 거 조절하는 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도 본인이 정서적으로 좀 많이 초토화된 상태고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나가서 사회생활 하면서 막 고군분투하면서 막 펀치도 날리고 맞으면서 그러면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자체가 좀 불가능하신 분들, 좀 약하신 분들은 조금 더 케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